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중앙학과의 캐스턴 디자인 4조 팀장 하태원입니다. 오늘 저는 ArcToFace, A Foundation Model for ID Consistent Human Face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ACCV 2024 오랄에 2024년 8월에 게재되었습니다. 발표의 순서입니다. Method, Experiment, Code Implementation, Conclusion 순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그림은 ArcToFace 모델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는 얼굴 이미지를 ArcFace 네트워크를 통해 임베딩으로 추출하고 이를 텍스트 프롬프트의 ID 토큰에 대체하여 클립 인코더에 입력합니다. 즉, 원래 photo of the ID person과 같은 문장 안에 ID 부분을 얼굴 임베딩 벡터로 치환해 텍스트 대신 인물의 정체성 정보를 모델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생성된 클립 인코더의 출력은 가운데 컨디셔닝 임베딩 블록을 거쳐 오른쪽에 있는 유넷에 주어집니다. 유넷은 확산 기반 아키텍처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면서도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때 아크페이스 임베딩에서 비롯된 정체성 정보가 교차 주의를 통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동일 인물의 특징을 유지하는 다양한 얼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 이미지들은 이렇게 생성된 결과물로서 포즈나 조명,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변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인 얼굴 인식 기능과 잠복 확산 모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ArcFace는 입력 얼굴 이미지 X에서 512차원의 임베딩 W는 파이X를 추출하여 인물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중간 계층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 간의 유사도 측정에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잠복 확산 모델입니다.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오염시킨 뒤 유넷을 통해 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분포를 학습합니다. 또한 VAE를 사용해 이미지를 잠재 공간 Z는 epsilon X로 압축함으로써 연산 효율을 높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저는 여기에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결합해 텍스트 이미지 생성을 수행하며 라이언5B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기본 모델 학습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실험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 환경에서 ID 조건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FFHQ와 웹페이스42M 데이터셋을 비교하는데 FFHQ는 상대적으로 ID 보존 성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웹페이스 42M의 10%에 해당하는 4M 이미지, 그리고 전체적인 42M 이미지를 사용할 때 훨씬 더 우수한 정체성 보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할수록 인물이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실험에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 그림은 아크페이스 임베딩을 활용한 ID 보존 성능을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X축은 아크페이스 유사도, Y축은 분포를 나타내며 웹페이스 42M을 활용할수록 정체성 보존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입력 얼굴과 생성된 얼굴 간 유사도가 크게 향상되며 모델이 인물의 고유 특징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아크투페이스의 주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ID 컨디셔닝 방식입니다. 프롬프트 안에 있는 ID 토큰을 아크페이스 임베딩으로 대체하여 ID 정보를 반영합니다. 또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클립 임베딩 공간으로 투영함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 간 연관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처리 과정입니다. 웹페이스 42M 데이터셋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GFP간을 이용해 업샘플링하고 복원합니다. 이후 FFHQ와 CelebAHQ 데이터셋을 활용해 파인 튜닝 작업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512x512 해상도의 정렬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ID와 텍스트 조건이 잘 반영된 얼굴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피겨 4를 보시면 아크페이스 유사도 분포를 통해 입력 얼굴과 생성된 얼굴 사이의 정체성 일관성을 비교한 결과가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A는 합성 데이터셋인 신스 500에 대한 결과이고 B는 실제 얼굴 데이터셋인 AGDB에 대한 결과입니다. X축은 아크페이스 유사도, Y축은 해당 유사도 구간에 속하는 샘플의 분포 밀도를 의미합니다. 곡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모델이 ID를 더 잘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피겨 5는 사용자 평가 결과를 원형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크투페이스와 인스턴트 ID 중 어느 모델이 입력 얼굴과 더 유사하다고 느꼈는지 설문한 결과를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파란색, 주황색과 같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크투페이스가 전체 투표의 71%를 차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크투페이스가 사용자 주관적 평가에서도 ID 보존 측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아크투페이스와 다른 모델들을 다양한 지표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총 500명의 합성 ID와 400명의 실제 ID에 대해 각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를 평가하였고 ID당 5장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LPI, PS 생성된 이미지 간 지각적 차이를 측정하여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EXP 플랫 모델을 통해 표정 변화를 수치화한 뒤 같은 ID에 대해 생성된 이미지들 간 표정 차이를 측정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표정 다양성이 큼을 의미합니다. 포즈. 마찬가지로 플레임을 이용해 포즈 변화를 추정한 뒤 생성 이미지들 간 평균 포즈 차이를 계산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다양한 포즈를 생성했음을 의미합니다. FID.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값이 낮을수록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한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크트페이스는 LPI, PS, EXP 포즈 지표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여 동일 아이디에 대해 더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FID 역시 다른 모델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해 생성 이미지의 품질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모델들이 동일 인물의 얼굴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시각적으로 비교한 결과로 아크트페이스가 다른 모델에 비해 인물의 정체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합성 데이터로 학습된 얼굴 인식 모델의 검증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신페이스, 디지페이스, 디시페이스 그리고 아크트페이스를 각각 0.5M 및 1.2M 규모로 학습한 뒤 LFW, CFP, FP, CPL, FW, HDB, CAL-FW 등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평가한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아크트페이스가 대부분의 데이터 셋들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거나 상위권을 유지하여 합성 데이터만으로도 실제 얼굴 인식 과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달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아크트페이스가 입력 이미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컨트롤넷과 3DMM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포즈나 표정 같은 얼굴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표현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겨 8은 아크트페이스 모델에서 ID 인베딩을 클립 공간으로 투영할 때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한 제한 방식과 단순 MLP를 사용한 방식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제한 방식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MLP 방식보다 입력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 간의 ID 유사도가 더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텍스트 인코더 기반 방식이 ID 보존 성능 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피겨 9은 아크페이스 인베딩 벡터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주요 성분의 개수에 따라 설명되는 분산의 누적 비율을 나타내며 약 300에서 400개의 성분에서 충분한 얼굴 특성을 표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은 PCA로 축소된 성분 개수를 다르게 설정했을 때 생성되는 얼굴 이미지의 변화를 보여주며
너무 적은 성분으로 축소하면 정체성이 크게 왜곡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투명의 인물 간 아크페이스 임베딩 벡터를 점진적으로 보관하여 생성한 얼굴 이미지입니다. 아크2 페이스 모델이 두 얼굴의 중간 단계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얼굴 이미지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다른 이미지의 사진과 오른쪽의 다른 이미지의 사진을 중간 단계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러운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크2 페이스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새로운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생산된 이미지와 학습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오른쪽 이미지에서도 생성된 얼굴이 가장 유사한 학습 이미지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먼저 아크2 페이스 실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GitHub에 올라와 있는 저장소를 로컬로 복제합니다. 아크2 페이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패키지들을 설치합니다. 패키지들의 역할은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크2 페이스 실행을 위해 설치한 주요 라이브러리와 각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numpy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트랜스포머가 의존하는 배열 연산 라이브러리로 1.24 버전으로 고정하여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파이토치는 모든 딥러닝 연산의 핵심 엔진입니다. 쿠다 11.8 지원 빌드를 명시적으로 설치해 GPU 가속을 활용합니다. 토치 비전은 이미지 전처리, 후처리를 위한 유틸리티 모음으로 파이토치와 버전이 맞아야 오류 없이 동작합니다. 디퓨저스는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아크2 페이스는 SD 1.5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해당 버전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포머스는 클립 텍스트 모델 래퍼를 포함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모델과 토크나이저를 불러오는 데 필요합니다. PEFT는 파라미터 효율적 파인 튜닝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로 아크2 페이스 예제에서 일부 오티마이저를 사용합니다. 엑셀레이트는 멀티 GPU 및 분산 학습을 간편하게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아크2 페이스와 디퓨저 스크립트를 호환을 위해 0.20.3 버전을 사용합니다. 인사이트 페이스는 아크 페이스 기반 얼굴 검출 및 임베딩 추출용 패키지로 Detect and Crop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ONNX 런타임 GPU는 ONNX 포맷 모델을 GPU 환경에서 고속 추론하기 위한 런타임입니다. 그래디오는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결과를 시연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각 라이브러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하면 설치와 실행 과정에서 의존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크2 페이스 실행에 필요한 주요 모델 파일을 허깅 페이스 허브에서 직접 내려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코드는 SD 기반 모델 동작에 필요한 설정 정보를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뉴넷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세이프 텐서 형식으로 내려받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한 클립 인코더의 실제 파라미터를 준비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구글 콜앱 환경에서 Antelope2 모델 파일을 가져와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해 Antelope2 압축을 풀 대상을 만들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경로에 ArcFace ONNX 모델이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은 허브에서 받은 VTR100 ONNX 파일은 이번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ArcFace ONNX 모델만 남은 Antelope2 폴더에 ONN 런타임으로 빠르게 임베딩을 추출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크트페이스 실험 환경을 위해 반드시 고정해야 하는 세 가지 라이브러리 버전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선행 실행하여 이후 설치 및 파이프라인 초기화 과정이 에러 없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크트페이스 전체 워크플로우의 핵심이 되는 모델 로드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눠 소개하겠습니다. 로컬 sys 패스 설정, 필수 라이브러리 임포트, 클립 텍스트 인코더 로드, 아크트페이스 유닛 로드, 파이프라인 조립과 GPU 이동. 이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립 텍스트 모델 웹허브 from println는 아크터페이스 전용 텍스트 인코더를 로컬 인코딩 폴더에서 불러옵니다. 16비트 정밀도로 로드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유닛2D 컨디션 모델 from println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본 유닛 대신 아크터페이스가 수정한 유닛 가중치를 아크터페이스에서 초기화합니다. ID 일관성 생성을 위한 커스텀 구조를 유지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 from pre-trained는 불러온 클립 텍스트 인코더와 아크터페이스 유닛을 결합해 SD 1.5 기반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세이프티 체커 논으로 나이 민감도 필터를 비활성화해 연구에 집중합니다. 스케줄러 교체 투코다는 기본 스케줄러를 고속 수치 스케줄러로 교체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디노이징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코다는 전체 모델을 GPU에 올려 후속 이미지 투 이미지 호출 시 즉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크터페이스 파이프라인 초기화와 모델 로드 과정을 세 가지 핵심 컴포넌트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첫 번째, 클립 인코더 초기화는 토크니제이션과 임베딩 리트리버 단계 이후 외부에서 생성된 ID 임베딩을 받아들이기 위해 클립 텍스트 모델 래퍼를 사용합니다. 로컬 인코딩 폴더에서 설정과 가중치를 불러 16비트 정밀도로 초기화합니다. 아크터페이스 전용 유닛 로드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유닛 대신 아크터페이스에서 수정 튜닝한 유닛 구조를 유닛 2D 컨디션 모델로 로드합니다. 아크터페이스 모델에 저장된 디퓨전 파이토치 모델 세이프 텐서를 가중치로 사용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 구성과 스케줄러 교체는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프라인 from pre-trained를 호출로 클립 인코더와 아크터페이스 유닛을 결합하여 SD 1.5 기반 파이프라인을 완성합니다. 세이프티 체커 논 옵션으로 민감도 필터를 비활성해 실험에 집중합니다. DPM 솔버 멀티 스텝 스케줄러로 스케줄러를 교체한 뒤 투코다로 전체 모델의 성능을 올려 이후 이미지 투 이미지 호출 시 곧바로 실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세 단계만으로 아크터페이스의 핵심 구조가 모두 메모리에 로드되어
바로 얼굴 아이디 일관성 생성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본 스케줄러를 고속 수치 스케줄러인 DPM 솔버 멀티스텝 스케줄러로 교체합니다. DPM 솔버는 멀티스텝 방식의 오차 보정 기법을 사용해 더 안정적이고 빠른 디노이싱을 가능하게 합니다. 파이프라인 내에 클립 인코더, 유닛, 스케줄러 등 모든 컴포넌트를 쿠다 디바이스로 옮깁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연산이 GPU에서 실행되어 학습 및 추론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코드로 얼굴을 검출하고 아크페이스 임베딩을 추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로드 시각화, 인사이트 페이스 애널리시스로 검출 및 크롭, 아크페이스 임베딩을 GPU 텐서로 변환 정규화, 프로젝트 페이스 EMBS로 텍스트 컨디셔닝 벡터 생성. 지금부터는 이 동작이 전체 아크트페이스 파이프라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의 빨간 네모안이 방금 코드를 실행한 부분입니다. 디텍트 앤 크롭.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페이스 애널리시스 겟으로 얼굴을 찾아 크롭합니다. 아크페이스. 크롭된 얼굴을 아크페이스 모델에 통과시켜 512차원으로 임베딩을 얻습니다. ID 임베딩. 그 임베딩을 정규화하여 이후 클립 텍스트 컨디셔닝 벡터로 변환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영역은 토커니제이션과 임베딩 리트리벌 단계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클립 인코딩과 유닛이 작동하기 전에 사전 처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얼굴 이미지를 아크페이스 임베딩으로 바꾸는 일련의 흐름이 이 빨간 박스 안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제 반대 방향의 컨디셔닝, 즉 네거티브 프롬프트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로 벡터 생성. 이 코드는 512차원 값이 모두 0인 텐서를 만듭니다. 이는 ID 정보가 전혀 없는 프롬프트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 페이스 EMBS 호출. 방금 만든 제로 벡터를 프로젝트 페이스 EMBS로 넘겨 클립 텍스트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된 네거티브 프롬프트 임베딩을 얻습니다. 이 코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호출 시 네거티브 프롬프트 임베딩 인자로 들어가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기법에서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샘플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투 이미지 파이프라인을 초기화하고 샘플링을 수행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투 이미지 파이프라인 from pre-trained 호출을 통해 SD 1.5 기반 모델에 우리 커스텀 클립 텍스트 인코더, 아크트페이스 유닛, 그리고 앞에서 교체한 스케줄러를 결합합니다. 투쿠다로 GPU 로드가 끝나면 생성에 사용될 랜덤 시드 제너레이트로 고정하고 입력 이미지를 512x512 크기로 리사이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함수를 호출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유닛 플러스 스케줄러 플러스 이미지 투 이미지 전용 래퍼를 결합하고, 두 번째 코드는 호출이 스케줄러에 따른 디노이징 반복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며, 마지막은 최종 샘플 출력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슬라이드에는 실제로 생성된 4가지 결과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각 이미지는 입력 조각에서 출발해 아크페이스 임베딩으로 컨디셔닝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 품질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데이터셋 실험으로 확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드 구현 또는 데모 페이지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왼쪽에 단 한 장의 정면 얼굴 사진만으로 오른쪽과 같이 다양한 각도, 표정, 배경의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 네트워크로부터 추출한 아이디 특징을 대규모 확산 모델 환경에서 얼굴 이미지 생성의 포괄적 표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아이디 조건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100만 단위의 얼굴 인식 데이터셋이 필수적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저자들이 개발한 모델은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도 높은 얼굴 유사도와 다양한 표현을 가지면서 개별 인물의 고유한 정체성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성과가 인간 얼굴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분야에서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